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또 투매가 나왔죠. 그죠? 네, 월요일부터 이제 투매 나오면 일주일이 좀 피곤하긴 해요. 네, 아무튼 이제 7월,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인데, 딱 오늘 투매가 나왔습니다. 뭐, 전 세계 어느 나라 증시도 조정을 받는 데가 없고, 우리나라도 다 멀쩡했는데, 이상하게 코스피하고 코스닥, 특히 코스닥 쪽 중소형주들이 오늘 투매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 제목은 이렇게 달아놨어요. 또다시 나온 투매 원인과 대응책이라고 써놨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좀 그러셨을 거예요. 뭐 힘들었다는 표현보다는 좀 그러셨을 겁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 테마주들하고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이제 그 오늘 투매가 왜 나왔는지, 이런 것들,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매가 쭉 나오니까 그 오전부터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개인들이 이제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아니냐 컴퓨터를 꺼버리신 분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 정도로 조금 이제 아주 신경이 거슬리는 이제 종목들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왜 투매가 나왔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만 이런 건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네. 옛날에는 이제 지수가 좀 빠지고 투매가 나오고 그러면은 방송을 많이 이제 들으러 오셨는데, 요즘에는 잘 안 들으러 오세요. 그만큼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돌지도 않고, 그나마 버텼더니 오늘처럼 빠지고 이러니까 이제 다 뭐냐면 심리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네. 자, 일단은 그 뭐 개인들 잘못이라기보다 좀 우리나라 정치인들 잘못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얘기는 다음에 또 시간 나면 또 하죠. 네. 일단 이제 어제 우리나라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7% 네, 상승 마감했죠.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도 오늘 투매가 나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마이너스 0.5%, 별로 하락은 안 했습니다. 장중에는 최대 1.4%까지 빠지긴 했었지만 바로 감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크게 지수만 봐서는 크게 투매가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중소형주들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주부터 계속 좀 떨어지다가 더 떨어진 건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경우들이 뭐 왕왕 있긴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아무튼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올리거든요. 맞죠? 크게 빠진 게 없고요.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 더 가파르게 이렇게 지금 3주째 연속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죠. 지난주, 특히 지난주. 네,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개별주들은 자꾸 슬슬 빠지고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을 하나 봅시다. 잠깐만요. 그냥 뭐 편안하게 개별주 아무거나 하나 갖고 오면 뭐 이런 거죠. 뭐 파세코 이런 게 여름 하면 무더위 수혜주 이런 거거든요. 근데 파세코 보시면은 얘가 더위를 먹은 것처럼 그냥 슬슬 빠져요. 그냥 6월 말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오늘 가장 심했죠. 오늘은 거래도 조금 있어요. 평상시보다 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이너스 6%까지 하면서 뭐 그냥 쭉 빼버렸습니다. 심하죠. 회사가리 나쁜 회사도 아닌데. 파세코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튼 많이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투매가 나왔냐 이거죠. 아까 지수도 멀쩡했고, 자, 더 볼게요. 우리나라 지수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지수도 봐야죠. 보시면 다우 지수가 이 8개월짜리죠. 이게 8개월짜리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조정이 아니잖아요. 나스닥 뭐 크게 빠진 거 없습니다. 금요일날도 마이너스 0.2%, 네. 멀쩡했고요. S&P 500 지수도 당연히 멀쩡했어요. 그리고 지난밤에 그 유럽 증시도 이게 7월 21일 날 유럽 증시도 크게 빠진 게 없어요. 여기 유로스톡스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유로스톡스 이걸로 보시면은 뭐 멀쩡하잖아요. 네, 금요일 날 굉장히 잘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잘 끝났고 이번 주에 FOMC 회의 있으니까 크게 올라갈 일은 없거든요. 관망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기 일본 증시 1.2%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상해 증시
보시면 뭐 그냥 보합에서 끝났어요. 큰 등락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인도 마이너스 0.4%. 우리 장 열려 있을 때는 그냥 약간 플러스였어요. 큰 급락 아니잖아요, 그죠? 대만도 오늘 그냥 보합에서 끝났어요. 대만 여기 지수 캔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변동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멀쩡해요. 네, 어디 조정 나오는 데 있나요?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어디 뭐 크게 빠지는 것도 없고, 미국의 뭐 저기 테슬라가 미국 시장으로 이제 목요일 날 급락했었잖아요. 목요일 날 테슬라가 급락했을 때도 우리나라 증시 괜찮았거든요. 예, 그때 투명이 그렇게 세게 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금요일이었겠죠. 근데 어제 테슬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테슬라는 크게 빠진 게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1% 정도? 네, 소폭 하락으로 끝났거든요. 미국의 그 주요 종목들 거의 그냥 큰 등락 없이 끝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리나라만 오늘 갖다 들이부은 거예요. 아침부터. 그리고 뭐 봐야 돼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면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죠. 외국인이 1,700억, 기관은 3,000억. 네, 역시 금융투자가 제일 많이 팔았거든요. 거래소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000억 원어치를 샀어요. 기관도 850억 원어치를 샀고, 기관이 오늘 거의 다 전반적으로 샀어요. 보통 이러면은 코스닥 지수가 급등 나와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막 사주면은 뭐 어쨌든 이제 코스닥이 급등 나와요. 그리고 오늘 2차 저기 코스닥에서 대표주들 에코프로 BM 플러스 6% 상승했고요. LNF도 4% 올랐고요. 에코프로도 1.5% 상승 마감했거든요. 2차 전지 우두머리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뭐 2차 전지 다른 것들, 뭐 금양이라든가, 금양은 저쪽이죠. 아무튼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꽤 많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지수가 급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0.5가 나왔어요. 그 왜 그랬냐 이거예요. 왜? 더 웃긴 거는 코스닥 지수가 하락 마감했는데 더 웃긴 건 코스닥 인버스는 하락했어요. 거꾸로 올라와야 되죠. 코스닥 이거 고퍼스죠. 고퍼스는 2% 가까이 급락했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 1% 정도 상승했었어야 되는데 코스닥 지수는 상승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끝났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요즘에 시황 설명할 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왜냐면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힘드시죠.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죠? 종목들 기다렸더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빠져요. 미치겠어요. 힘드시죠? 내가 갖고 있는 건 안 가고 내가 살려고 했던 것만 가요. 원래 그래요. 네. 내가 살려고 했던 것만 가고 막 내가 들고 있는 건 저 외수 같은 것들 안 가고 막 그러죠. 근데 시황도 이상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에요. 나쁜 쪽으로 이상한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이상하다 이거죠. 그리고 업종별로 이렇게 보면은 낮에 이거 얘기 오늘 낮에도 얘기 많이 했는데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철강금속을 미친듯이 팔았어요. 외국인이 철강금속을 6,700억을 팔았어요. 뭐 팔았겠어요? 당연히 포스코 팔았겠죠. 그죠? 그리고 전기전자를 무지하게 많이 샀어요. 철강금속에서 판 돈의 절반 정도는 전기전자를 샀어요. 그렇게 보시면. 근데 둘 다 뭘 많이 팔았냐? 대형주를 많이 팔았어요. 코스피에서. 그리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중소형주를 샀어요. 기관도 조금 샀거나 조금 팔고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중소형주 샀죠. 코스닥에서는요. 다 치우고 밑에 것만 보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대형주 위주로 샀거든요. 근데 중소형주를 크게 판 게 없어요. 크게 안 팔았다니까요. 오늘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미국 증시 큰 등락 없었고요. 아시아 증시도 큰 등락이 없었고요. 유럽 증시도 원만했고요. 심지어 원달러 환율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 안 보여드렸죠? 원달러 환율도 오늘 내려왔어요. 그럼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리고 코스피 지수 올라가긴 했어요. 환율이 내려갔다니까. 그러면 이거 호재예요. 좋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대형주를 팔거나 대형주를 사고 중소형주는 뭐 크게 안 건드렸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길 보고 저길 보고 위에서 보든 뭐 45도 각도를 보든 지수가 중소형주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코스피 지수는 오늘 0.7% 올라갔고 코스피 제가 늘 자주 보여드리는 거 있죠. 코스피 대형주는 0.99% 즉 1% 상승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중형주는 자 마이너스로 끝나죠. 장중에 무려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다가 끝날 때 꼬리를 막 감고 올라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0.3에 끝났어요. 플러스로 끝나지는 못했지만 꼬리를 감아 올렸고 거래가 꽤 있거든요. 꽤 있는 거 이 정도면. 이건 뭐냐면 장중에 일부러 폭락시킨 다음에 끝에 가서 샀다는 얘기예요. 누가 일부러 쥐어 박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시작하자마자 누가 확 쥐어 박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누가 싹 사버린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이런 거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소형주도 보시면 이거 아까 장중에요. 예, 어서 오세요. 마이너스 1.5%까지 빠졌었어요. 끝날 때는 한 0.8 정도에 끝나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중소형주가 빠질 일이 없는데 아침부터 열심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누가 한 대 일단 후려 쳤다니까요. 아침부터 천천히 빠진 게 아니고 아침에 누가 일단 던졌어요. 팍팍 떨어진 거예요. 이게 5분 봉이니까 아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사실은 15분이지, 쫙 쳐버린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까 코스피 중형주도 보실래요? 네. 아침에 이게 5분 봉이에요. 5분 봉 차트인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때려버리잖아요. 그냥. 네. 근데 중형주도 감아 올렸는데 소형주는 못 감아 올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누가 이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오늘 아까 마이너스 0.5에서 끝났잖아요. 코스닥 대형주 여기는요 아침부터 플러스 출발했거든요. 플러스 출발해서 아침부터 계속 올라갔어요. 심지어 플러스 1.6%까지. 그냥 대형주는 잘 가요. 근데 코스닥 중형주는 아침에 시작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마이너스로 시작하더니 마이너스 2.1%까지 갔다 왔어요. 왜? 왜요? 저 낮에는 이제 저도 황당해서 막 낮에 저도 승질내고 있었어요. 이것들이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짜증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보고는 짜증내시면 안됩니다 이러지만 저도 짜증낼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 회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낮에 방송할 때 좀 짜증냈죠? 예, 짜증내시는데요. 네. 짜증나더라니까. 왜냐하면 과도하게 쏠려서 가니까. 코스닥 소형주 여기 마이너스 2.96% 그러니까 거의 3%까지 급락했다가 이쪽은 거의 회복도 안 됐어요. 이러고 끝나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왜 이래야 되죠? 왜? 그러니까 힘드시잖아요 지금. 많이 힘드시면 다행이고 막 그 지수가 빠지고 종목 빠지고 막 이러니까 아니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거만 빠지는 것 같고 내 거만 안 가는 것 같고 답답해 미치겠죠, 그죠? 그러면 왜 내가 힘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기만 이러냐 이유 아세요? 이유 없어요. 그냥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장 끝나야지만 알 수 있는 거라서 장중에 저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겠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것저것 확인을 좀 더 해봤는데 제가 늘 보여드린 거 위주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게 실은 여기서도 있었거든요. 여기도 그랬고 물론 여기도 그랬어요. 이게 뭐였냐면 미국은요 안 빠졌어요 이때. 네, 진짜로. 여기도 미국이 그렇게 안 빠졌고 여기도 미국이 이렇게까지는 안 빠졌어요. 미국 그때 은행 파산 얘기 나올 때 잠깐 흔들리긴 했는데 미국 문제잖아요. 미국의 은행이 파산했던 거니까. 근데 미국은 저점 찍고 올라갔었고 우리도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하루 이틀을 더 흔들더라 이거예요. 하루 이틀을 더. 여기도 그랬고요. 여기도 그랬어요.
이상하게 그랬어요. 왜 저러지?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가야 되는데 하루 이틀을 더 끌거나 아니면 뜬금없이 한 번씩 더 빼더라 이거예요. 오늘이 그렇거든요. 어디에서? 중소형주에서. 왜 그러지? 안 그래도 이제 조금 꺼림직했던 게 뭐였냐면 지난주에 이거는 안 보여드리고 내가 끝냈거든요. 금요일날 방송 보셨죠? 근데 그때 얘기 안 했어요. 이게 그때 왜 미수금 잔고 보여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이게 미수금 잔고 차트인데 그때 왜 7월 초에 저기 투여라고 그랬잖아요. 2주 전에. 그때 미수금 잔고가 이렇게 딱 고점을 찍었을 때 요게 이제 요거 나오면 단기 바닥이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러고 나서 이제 미수금 잔고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다시 올라오고 있더라고. 이게 슬슬 다시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약간 설명하기는 좀 애매해가지고 금요일날 얘기 안 하고 넘어갔어요. 오늘 장 끝나고 딱 봤더니 다시 여기 보이세요? 지금 여기 있어요. 이게 7월 20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이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한번 흔든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미수금 잔고가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세력이 그 미수 쓰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후려치는 거예요. 한번 후려치는 거예요. 딱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도 이제 뭐 지수가 뭐 크게 올라가거나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지수 올라가도 중소형주들은 거의 제자리였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 당시에 그 신용이란다. 미수가 살짝 올라왔어. 이게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금요일날 개별주들이 크게 올라간 게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2차 전지주가 계속 올라갔으니까. 포스코가 오늘도 20% 넘게 장중에 급등했었지만 금요일날 10% 넘게 급등했잖아요. 포스코가. 그날 다른 중소형주 거의 안 갔고요. 약간 떨어지거나 그랬어요. 테마주들도 대부분 그랬겠죠. 그 상태에서 오늘 급락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미수금 잔고가 더 늘어났겠지. 맞죠? 네. 요거 털으려고 들어온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뾰족뾰족한 데 있잖아요. 여기 이게 뭐냐면 미수금 잔고 늘었을 때 그때 털러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1월 초예요. 아까 제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 자리. 아무튼 이런 식으로 했어요. 미수금 잔고가 또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미수는 거래일 기준으로 3일 안에 이제 주식을 갚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건드려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신용이 있죠. 신용이 최근에 그렇게 안 늘어나다가 최근에 늘어요. 그게 늘어나는 속도 좀 가파르거든요. 7월 한 17일? 그러니까 지난주 초부터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신용이 아무튼 좀 늘었습니다. 요만큼.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후려쳐버리거든요. 근데 신용보다는 미수 때문인 것 같아요. 미수 쪽을 보신 것 같아요. 이게 다시 늘었거든요. 이거 요즘에 세력들이 있잖아요. 미수 늘어나면 가만 안 둡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고요. 오늘 투매가 왜 나왔죠? 다른 나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 어디 저기 조정 나온 데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없잖아요. 러시아 이런 데 말고 홍콩이 떨어지는데 아이 거기 말고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우리나라 대형주들 보면 멀쩡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멀쩡하고요. 다른 대형주들도 멀쩡해요. 멀쩡하다. 그래서 오늘 중소형주가 아침부터 뺀 거는 아까 분차트 보여드렸지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중소형주 쪽을 확 급락을 시키면서 하루 종일 불편하게 해서 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개미들이 이제 많이 지쳤죠, 그죠? 지금 요즘에 주식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개미들은 없어요. 이제 예전부터 주식을 하던 분들, 아니 뭐 대부분 뭐 이제 코로나 그때쯤 주식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뭐 그때 시작해서 아직도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고, 뭐 그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요즘에 개미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호되게 당하다 보니까, 특히 작년에 안 물리려고 발버둥을 치세요.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돈을 빼더라고. 이게 물려서 돈이 묶이는 게 싫으니까 그냥 조금만 이제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는 사람도 많고요.
뭐 뉴스 뉴스 나왔는데 바로 안 간다? 그럼 바로 잘라버리더라고요. 원래 개미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게 더 심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들이 손절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조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어디 한 군데 조정 들어온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형주도 멀쩡하게 올라가는데 지수도 다 올라가고 코스닥 대형주도 올라가는데 왜요? 근데 왜 중소형주만 저런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어디에서 지금 하락이 나오냐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서 하락이 많이 나와요. 이 얘기 2주 전에 했었죠. 7월 초에 그 투매 나올 때 투매가 나오는 것은 수급이 별로 없는 바닥 쪽에서 나온다고. 예, 거기서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친 사람들이 파는 거죠. 오늘 낮에 이건 여기서 뭐 상세하게 얘기는 안 할 건데 짧게라도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7월 초에 교육주들이 많이 갔었죠. 뭐 예를 들어서 애니능력 이런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6월 중순, 6월 말이라고 합시다. 그때 킬러 문항 없앤다고 그랬을 때. 근데 지금 떨어진 거 보세요. 굉장히 잔인하게 떨어뜨렸죠. 잔인하게 떨어졌죠. 그리고 비상교육. 제가 탄식을 하잖아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저는 새벽 탓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미들 탓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미들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는 맞는데 개미들이 왜 이런 식의 행동을 했을까? 난 정치인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 이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맨날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상교육 차트를 보면서 제가 여기서 이 종목을 그렇게 좋게 얘기 안 했거든요. 이런 거는 들고 있으면 팔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너무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주 다 무너뜨려 놨잖아. 캐리소프트 이런 거. 나쁜 놈들. 세력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개미들이 판 거예요. 개미들이 다 나쁜 놈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낮에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는요. 작년 6월 달에 금리 인상 급격하게 했을 때 자이언트 스텝 할 때 있죠. 그때랑 똑같다니까 지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작년 마지막에 연말에 그 저점 찍을 때 그때랑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개미들이 심리가 완전 박살나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만 더 힘내세요. 그냥 봐봐요 이때 이거 폭락 나올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진짜 죽고 싶으셨을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드셨을 거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만큼 빠져요. 왜? 왜요? 왜 이렇게 빠지냐고. 왜? 거꾸로 제가 물어보잖아요. 왜 이렇게 빠지냐고. 없어요. 그냥 불안해서 그래. 제가 아까 정치인들 잘못이라고 하죠.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좀 믿음이 가게 해야 되는데 맨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무조건 반대나 하고 서로 똑같아 서로. 요즘에 뉴스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이쪽에서 막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로남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무슨 일 터지면 너도 옛날에 이랬잖아. 너도 옛날에 이랬잖아. 막 이러면서 맨날 그걸로 싸워요. 초등학생들 막 그 유치원생들 싸우는 것처럼. 그러니 이제 국민들이 답답하고 불안한 거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것만 이러겠습니다. 다른 거 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지금 바닥에서 개미들이 이제 이탈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포스코 이거 이해 가세요? 포스코홀딩스인데 포스코홀딩스가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다 그러면서 급등하거든요. 근데 실적을 자세히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다 마이너스예요. 포스코 그룹 쪽으로 일제히 급등했죠. 그 중에 한두 개 빼고는 거의 작년 동기 대비 거의 마이너스라고요. 근데 잘 나왔다라고 포장은 하던데 전년 동기 대비 따지면 다 줄었습니다. 근데 날려버리죠. 뭘로? 리튬으로. 원래 포스코 동생이 현대제철이거든요. 현대제철도 안 데리고 가요. 아무리 리튬이 좋아도 그렇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 막 종목들 보면 미래생명전 이런 거 지금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항구가 지금 공습을 받아가지고 폭삭 망했거든요 지금. 그러니 이게 급등해야 되는 자리인데 막 급락하고 있죠. 정신 없는 거라 막 갖다 다 던지고 있어요. 신성홀딩스 마이너스 11%. 조금 있으면 이제 교육 개혁한다고 난리를 칠 텐데 유비온 마이너스 12%. 그냥 다 갖다 던져요. 조금 있으면 이제 4대강 공사한다고 난리를 칠 텐데 이하공영 마이너스 9.8%. 이거 나중에 실제로 실적 좋아져서 올라갈 거거든요. 다 갖다 들이보여. 4대강 존치한다는데도 많습니다 이런 거 오늘. 응? 다 갖다 일단 들이붓고 보더라고 오늘. 응? 들이보여. 앞뒤 없이 그냥. 응? 차트 분석하려고 들지 마세요. 이거 분석 안 됩니다 이런 거. 개미들 투매 나온 거는요 분석이 안 돼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난주에 그 얘기 한번 해드렸죠 그죠? 제가 오늘은 그냥 투매를 했는데 왜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보면 좀 과하게 이게 빠졌잖아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낮에 오늘 이 얘기 진짜 지긋지긋하겠는데 우리 회원들한테 많이 해드렸는데 2차전지 리튬 저게 지금 과도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와요.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내가 이거를 손절해가지고 40% 50% 뭐 30% 이상씩 손실인데 내가 잘라가지고 내가 포스코나 뭐 포스코 엠텍이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저런 거 사가지고 내가 응? 종목 많은데 이거 5개건 10개건 20개건 다 잘라가지고 내가 한꺼번에 확 해가지고 내가 저쪽 가서 내 승부를 한번 내야 되겠다. 손실 한꺼번에 메꾸고 내가 다시 새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절하는 물량도 꽤 많을 거예요. 이게 쏠림이 너무 심하거든요. 2차전지 리튬. 금요일날 제가 그래서 보여드렸잖아요. 미국의 리튬 ETF 보시라고 올라가는 게 어딨냐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러냐고. 뭐 잘못된 거라니까요. 처음에는 뭐 에코프로 BM 숏 커버링 공매도 숏 커버링 숏 스퀴즈 현상 뭐 그 얘기 나와서 올리더니 이건 아니에요. 포스코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작정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올리는 거거든요. 네. 이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지금은요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2차전지 쪽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가셔도 되긴 돼요. 아니, 원하시면 가셔야 돼.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면 병이 오거든요. 하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손절해가지고 싹 묶어가지고 2차전지 사셔도 돼요. 대신에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근데 아마 지금 손절하시려고 하면 그 종목 잘라내시면 손실이 30% 40%만 50%씩 넘지 않나요? 너무 답답하니까 손절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 잘 해보세요. 30% 손해가 났잖아요. 그럼 1억이 7천만원 된 거잖아요. 7천만원 갖고 1억을 만들려면 40% 이상 수익이 나셔야 돼요. 자신 있으세요? 수수료 붙이고 뭐 하면은 한 45% 이상 수익 나죠. 자신 있으시냐고. 몰빵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50% 손실 나셨다? 네. 그래 하셔가지고 100% 수익 내셔야 되는데 자신 있으세요? 네. 그 정도 실력 되시면은 전문가 하시든지 아니면 저기 어디 유명 증권사 거기 면접 보세요. 아마 초빙을 억대 연봉 받으면서 초빙해 가실 거야. 그게 되냐고. 종목을 여러 개 펼쳐놔도 안 됐는데 몰빵하면 그게 될까요? 10개, 20개, 30개, 40개로도 안 되는 게 되겠냐고. 그게 혼자서. 안 되지. 이론상으로는 돼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왠줄 아세요? 최근에 매매 거의 못 해보셨잖아요.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환상을 깨셔야 돼요. 최근에 매매 많이 해보셨어요? 맨날 돈 묶여가지고 이것저것 묶여가지고 거의 매매 많이 못 해보셨잖아요. 최근에 주식 사신 거 한 종목당 얼마 못 사셨죠? 돈이 없어서. 원래 한 1,000만원씩 한 종목당 1,000만원, 2,000만원 사던 사람도 요즘 돈 없어갖고 한 종목당 100만원, 200만원 사거든요. 그게 쪼매씩 매매하다가 갑자기 몇 천만원씩 한꺼번에 몇 억씩 한꺼번에 들어가면 그게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론상으로는 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좀만 참으면
고생했던 종목들이 이제 반등 나와서 손실이 이제 50% 났던 게 40%, 30%, 20% 이게 인간 될까 싶었는데 상한가나 튀어나와서 수익 주고 끝냅니다. 근데 그 종목을 다 잘라버리고 어디로 간다? 인기 있는 데 따라갔다가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그 뉴스 보면은 요즘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오픈런. 그러니까 뭐 옛날이 아니라 요즘에 보면 이렇게 명품 매장 보면 이제 매장 문 딱 열자마자 막 달려가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한심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왜 저럴까?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하잖아요. 한심하기도 하지만 불쌍한 거거든요. 아침에 동시호가 8시 40분부터 준비하시고서 9시 땡 하자마자 달려들어가는 게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게 오픈런 하는 젊은이들 한심하다고 욕하는 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실 때는 뭐 2차전지가 사고 싶으시면 하세요. 당장은 수익을 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즐거울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썩을 놈의 종목들 다 손절해가지고 다 잘라버리고 새 출발했으니까. 나한테 수익을 줄 거야. 들어갔더니 막 당일날 5% 막 올라갔다가 막 수익 났다가 막 내려오고 막 또 올라갔다 막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간다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거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거를 움직였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대신에 성공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을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맛을 봤거든요. 다음에 절대 분산 투자 안 합니다. 또 질러대다가 한 방에 갑니다. 99번 전에도 한 번 실수하면 끝인데 잘 안 됩니다. 전문가도 그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 중에 어떤 전문가가 제일 위험한 전문가인 줄 아세요? 전문가가 회원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을 손절시키잖아요. 잘 들으세요. 특정 전문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걸 많이 느껴봤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난 손절을 싫어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주변에서 많이 봤죠. 전문가가 회원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종목 추천한 게 막 흔들리고 막 이러니까 손절을 시켜요. 어떤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책임감이 있는 거지. 그 정도면 책임감이 있는 거죠. 나 때문에 지금 회원들이 고생하고 있으니 내가 집중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수익을 내줘야 되겠다. 자, 다 손절하세요. 자, 그리고 이쪽 종목으로 갑니다. 그게 미친 짓이에요. 자, 이 전문가가 마음이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선한 의도였죠. 근데 결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미쳐나갑니다. 잘 될 것 같으세요? 종목 다 망가지고요. 회원들한테 맨날 분할 매수 시켜야 되고 하루에 한 5분이면 끝날 브리핑을 50분, 500분을 해도 5시간을 해도 모자라요. 왜? 몰빵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손실난 상태에서도 그걸 샀으니 거기서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회원들은 회원대로 미치고요. 전문가는 전문가들이 미칩니다. 근데 잘 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 미쳐요. 그리고 손절하라고 하죠? 손절을 안 하는 회원이 반 이상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손절하라고 윽박 지를 거예요? 그렇게 못해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들대로 챙겨줘야 돼요. 그러면 방이 개판이 돼요. 손절한 사람, 손절 안 한 사람, 손절 반만 한 사람, 또 그중에 또 신규회원이 들어왔네? 신규회원은 선생님 들어오자마자 수익이에요. 기존 애들 영장 지르고 있죠. 엉망진창이 돼요. 개판된다니까요. 네.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어딘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행동을 하는 전문가는 조만간 사진 내리게 돼 있어요. 사이트에서 얼굴 내리게 돼 있다. 네. 그게 회원들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둘 다 죽는 거예요. 주식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처음에 먹었던 마음, 그걸 지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처음에 주식하실 때 막 들어오자마자 나 상한가 먹을 거야. 나는 저기 정고점에서 팔 거야. 그런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난 발바닥에서 살 거야. 최저점에서 살 거야. 나는
뭐 오늘 사서 오늘 팔고 내일 사서 내일 팔고 맨날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원래 그 시장은 그렇게 안 해요. 처음에 나 삼성전자, LG전자, 뭐 삼성 SDI, LG화학, 현대차, 기아차로 시작을 하세요. 처음에 은행보다 조금 나은 이자를 꿈꾸면서 들어오세요. 매달 조금씩 돈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좋겠다. 근데 이제 들어와서 3개월 지나면 변해 있어요. 변해 있다니까요. 그리고 최근처럼 고생을 많이 하시면 마음이 망신차이가 돼 있으세요. 근데 이 와중에 포스코 그룹주도 저렇게 폭등하죠. 저게 여러분들 염장 지르는 거예요. 저게. 근데 포스코가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스코는 잘못이 없죠. 원래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포장 안 하고. 원래 이런 날은 전문가들은 좀 포장을 좀 많이 해요. 여러분들 위로해 드리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늘 시간도 별로 없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찔러 드릴게요. 포스코가 여러분 염장 지르려고 저렇게 하겠어요? 솔직히 저도 오늘 포스코 급등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저러면 누군가가 상처를 입거든요. 누가? 저거 안 들고 있고 바닥에서 전저점 깨는 거 들고 있는 사람들이 미친다고요. 이하공룡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치겠어요. 올라갈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포스코가 언뜻 보면은 사람들 염장 지르게 하려고 저것 때문에 다른 쪽에서 투매가 세게 나온 것도 많거든요. 반대편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저게 있잖아요. 지금은 저 자식 혼자 가고 진짜 미치겠네. 2차 전지가 그만 가. 원래는 2차 전지가 그만 가고 그 종목들이 횡보를 하면서 지수가 급락을 하지 않게 유지를 해주면 그 다음 뭐 다른 테마주들이 다시 막 간단 말이에요. 가려고 준비를 지금 되게 많이 해놨다가 포스코하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그러다가 뭐 금양 이런 거만 올라가니까 반대편에 있던 종목들이 자꾸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나 죽네 그러면서 웹스 이런 거 이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종목들이 스페코 막 퍼스텍 이런 거 보세요. 나자빠져요 그냥.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메가MD 이게 뭐요 이게.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맞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포스코가 지금 당장은 저 왼수 같고 에코프로가 정말 나쁜 놈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저게 있잖아요. 시장을 되게 좋아지게 뭔가를 해준 거예요. 뚫어준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승질 나고 저도 솔직히 승질 난다니까요. 저는 이거 알면서도 승질이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터널이죠. 터널을 뚫을 때 그 터널 뚫는 기계 있거든요.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터널을 뚫는 그 기계가 있어. 큰 거. 그러니까 답답했던 그 작년에 이제 금리 인상 그것 때문에 종목들 다 빠지고 막 되게 정신없고 힘들었잖아요. 1년 넘게 그죠? 이제 그 금리 인상도 이제 막바지에 거의 왔지 않습니까? 그 힘들었던 그 고난의 시간을 그 고난의 터널을 뚫어주는 저게 기계일 수 있어요. 포스코하고 에코프로가. 아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포스코 급등하는데 저도 오늘 되게 짜증났다니까. 그만 가 이씨 이러면서 속으로 대놓고 못하고 그만 좀 가라 이 자식아. 네? 있는 분들이 얘기하기 편하시죠? 그만 좀 가라 속으로. 근데 저게 뚫어주는 거라니까. 자, 그러면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전에 그 셀트리온이랑 신라젠 얘기했었죠. 그거 한 번만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도 볼게요. 수소차. 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힘들지 않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유 종목 몇 개나 되세요. 근데 저는 회원들한테 추천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회원, 기존 회원들 회원 연장 안에서도 제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까지 하면은 추천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라이브방, 문자방, 그 다음에 카톡방도 있거든요. 그 종목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냐고. 그러니까 포스코가 자꾸 올라가니까 저는 더 신경질 나는 거죠. 저게 그만 가야 저 돈이 우리 쪽으로 오는데 안 오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이런 적이 있었지. 자, 보세요. 처음에 그 터널을 뚫어주는 게 있다니까. 자,
신라젠을 보세요. 신라젠이 2018년도에 아니 2017년도 그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왜? 탄핵이랑 사드 보복 때문에. 그때 신라젠이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보세요. 자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여기가 8,000원 정도예요. 8,000원, 7,000원인데 순간적으로 2만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대충 3배 가까이 급등을 하죠. 그리고 딱 2달밖에 안 쉬어요. 이거는 굉장히 짧은 조정이거든요. 그러더니 9월달부터 거래를 터뜨리더니 가요. 정권 초기 때마다 이런 게 있다니까요. 지금 정권 초기지 않습니까? 가요 혼자. 여기 10만원. 그러면 저점 대비 얼마나 간 거예요? 한 15배? 대충 15배? 10배 이상 갔어요. 자, 고점 언제 찍었죠? 11월 21일. 대충 11월 중순입니다. 그쵸? 맞죠? 그리고 이게 고점이에요. 11월 중순이. 자, 이게 바이오였거든요. 그때 시가총액 2위까지 갑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가총액 2위까지 가요. 2위까지 가요. 누구랑 똑같아요? 네. 에코프로랑 똑같잖아요. 맞죠? 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간상 넘어갈게요. 같이 갔으니까. 근데 이게 올라갈 때 바이오주잖아요. 올라갈 때 그 당시에 이거랑 같이 가는 게 셀트리온. 말을 좀만 빨리 할게요. 네. 이때 갔어요. 이거는 이제 1월달이 고점이에요. 물론 이제 11월달까지 주가가 이게 대형주니까 2배 갔고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총 4배 갔어요. 3배. 3배 가고 그 뒤에 좀 더 갔죠. 근데 저기 저점 대비 따지면 훨씬 많이 가고 저점 대비 따지면 한 5배 가까이 갔어요. 그 정도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자, 그동안에 중소형주는 뭐 했을까 이거예요. 중소형주. 이 셀트리온이 급등하면 셀트리온이 지분 갖고 있는 회사가 바이오톡스텍이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가면 바이오톡스텍이 항상 같이 가요. 네, 항상 같이 간다니까. 근데 아까 셀트리온이 막 그렇게 미친듯이 2배, 3배, 4배 신라젠이 막 그렇게 미친듯이 갈 때 바이오톡스텍은 뭐 했느냐 9,000원부터 6,000원대까지 마이너스 30% 조정받고 있었습니다.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왜 안 가? 아니 셀트리온 가는데 왜 안 가? 신라젠 가는데 왜 안 가? 얘 바이오 아니야? 회사 이름에 바이오가 있는데 바이오가 아닌가?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안 가니까. 이제 가나? 가긴요. 다 떨어지고. 요즘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정보들 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언제 갔을까요? 신라젠이 고점을 찍었을 때 조금 올라가다가 말고 떨어져요. 셀트리온 날아가는데 안 가요. 그러다 셀트리온 고점 찍고 딱 떨어지는 순간 상한가 2방 튀어나오고. 그때 저희 방에서 언제 샀냐? 여기서 샀어요. 삽시다 빨리. 부랴부랴 샀다니까. 안 간다고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셀트리온 신라젠 나가 떨어질 때 혼자서 몇 배 갔어요? 4배인가 갔어요. 7,000원에서 23,000원. 3배 갔다 3배. 네, 실제로 여기서 팝니다. 샀다가 팔고 다시 산 다음에 여기서 다 팝니다. 그때 같이 간 게 파미스. 그때 바이오주 수백 개 갔어요. 수백 개. 그때 바이오주 추천 안 한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파미셀이 언제 가요? 11월 중순에.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신라젠이 3배, 4배 막 그렇게 가는데 계속 구덩이 파다가 마지못해 갖고 한 방 나오다가 말았어요. 파미셀. 이거 뭐 그렇잖아요. 거시기 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딱 고점 찍으니까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뒤로 날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여기는 3,000원대, 여기는 2만원대. 어금니 꽉 깨물고 참으세요. 그 셀트리온이랑 신라젠이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터널 뚫어준 거라니까.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 그 당시 2017년도에 사람들이 뭐 갖고 있었는 줄 아세요? 4차 산업 관련주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대선 정책투였거든요. 다 물려가지고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그거하고 광명전기 이런 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대북주. 그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북한이 얼마나 잘해주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무지하게 많이 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어 나갔어요. 가기는커녕 맨날 전초점 깨고요. 그때 문재인 찍은 사람들 막 난 대북주 때문에 문재인 찍었는데 후회한다고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북주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갔죠. 다 내보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태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거나 여기겠죠. 생 난리를 지기다가 그 바이오주들 이제 끝날 때쯤에 간 겁니다. 이게 아까 같은 시기니까 광명전기하고 그 당시에 조비 비료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이오주들은 막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바이오주를 많이 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북 인도적 지원 수혜주라고. 그때부터 바이오주는 폭락했고요. 왜냐하면 그때 트럼프가 대북 제재했으니까. 저는 그랬어요. 바이오주 안 갈 것 같다고. 대북 지원으로 안 갈 것 같다고. 개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비료 쪽으로 합시다. 조비 보세요. 이거 한번 가겠어요? 물론 이제 여기 이 정권 초기에는 갔죠. 살짝. 다 물린 거예요. 30% 40%씩. 그러다가 3, 4개월 지나 보니까 저기가 이거 어머니 꽉 깨물고 참으세요. 신라젠하고 셀트리온이 뭐 해준 거예요? 터널 뚫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그랬느냐? 2018년도에 있죠. 2018년도에는 뭐가 터졌냐면 미중무역전쟁이 터졌어요. 미중무역전쟁. 근데 뭐 터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소차. 요즘에 수소차 안 가죠. 옛날에는 많이 갔거든요. 유니크가 처음 급등한 게 언제냐면 이거 수소차인데 처음에 급등한 게 2017년 9월 초예요. 이 당시에 다른 개별주 테마주가 뭐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죽어나가고 있었다고. 왜냐면 8, 9월 달에 막 전쟁한다고 그러고 그때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사드 보복, 탄핵, 정권 초기라서 불안했죠. 이 당시에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계속 가고 있었고요. 셀트리온 막 날아가고 있었고 신라젠은 막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저놈의 셀트리온 그만 좀 가라. 신라젠 저거 듣도 보지도 못했던 종목인데 저게 뭐야 저거. 삼성전자 너만 가냐? 삼성전자는 심지어 지금 똑같은 게 에코프로 회장님 지금 감옥 가 계시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그때 감옥 가 있었어요. 그때. 최순실 때문에. 근데 맨날 가서 지금 똑같다니까. 근데 일반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테마주 쪽을 확 들어준 게 수소차예요. 이게 뭐 하는 거겠어요? 2차전지. 그때랑 똑같아요. 그때 수소차 테마주가 100개에서 200개가 넘었어요. 왜냐면 자동차 부품주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거 많거든요. 네, 그때도 그랬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뭐 아난티, 푸른기술 이런 저기 철도 아니면 아난티는 저기잖아요. 대북주 그런 것도 있고 많아요. 그때 뭐 이지라든지 그런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 보시면 다 뚫어졌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좀 더 하고 싶은데 또 뒤에 방송하시니까 여기서 마칠게요. 정리해드리고 요건 듣고 나가세요. 오늘 지수가 멀쩡하게 다 잘 끝났는데 중소형주만 투매가 나와서 아마 힘들게 종목 들고 버티시는 분들 오늘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쭉 보여드렸지만 아무리 어디를 봐도 조정 나오는 데가 없는데 오늘 유독 아침에 15분 정도 중소형주의 매도 물량이 나와서 급락이 나왔던 거고요. 코스피 중형주는 회복이 좀 됐지만 코스피 소형주라든가 코스닥 중소형주는 회복이 완벽하게 안 됐죠. 소형주는 더 안 됐고 이거는 개미들 그 미수 그런 거 털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추측이 돼요. 그거 이제 추측이고 그래서 이제 일시적이고 뭐 이해가 안 가는 투매가 나온 거니까 이럴 때는 그 2차 전지 막 올라가 있는 걸로 갈아타고 싶으시면 갈아타셔도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는 잘 되는 사람은 못 봤기 때문에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행동은 솔직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드신 거 아는데 그 욱할 때가 있는데 그거 참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잘 되는 사람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힘드시겠지만 잘 참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포스코하고 이런 2차 전지주들이 지금 미친듯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걸 보면서 아까 저도 있는 그대로 수치가 얘기했지만 짜증이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내 건 안 가고 저거만 가니까. 그럴 때 그걸 보면서 짜증을 내셔도 되는데 반대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 저게 터널을 또 이제 뚫어주는구나. 빛이 들어오게끔 터널을 뚫어주고 있는 그거구나. 그리고 이제 입맛을 싹 잃어버렸을 때 입맛을 돋구게 해주는 에피타이저 역할을 해주는구나. 과거에 바이오주의 우두머리였던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리고 사드 보복으로 완전히 망가졌었던 그때 우리나라 테마주 시장을 살아나게 해준 수소차, 대북주, 바이오주랑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손절할 생각보다는 마음을 굳혀 잡수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시간 조금만 지나 보면 참기 잘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좀 더 하고 싶은데 뒤에 우리 김 실장님 또 방송 준비 또 많이 하셨을 테니까 네, 들어가서 보세요. 김 실장님 아까 방송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뭐 사료주나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방송 제목 지금 바꾸긴 하셨는데 아까 사료주나 이쪽을 얘기하시려고 아까 제목을 이렇게 써놓으셨다가 지금 바꾸셨네. 아무튼 사료주나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방송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하루 수고들 정말 많이 하셨고요. 오늘 여기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서로 힘내시자고 오랜만에 박수나 한번 쫙 치시고 나가시죠. 서로 힘내시라고. 누가 우리 응원해 주겠어요? 우리 스스로 응원해야지. 맞죠? 네. 서로 힘내시라고 응원 차원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또 봬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